안녕하세요. NCS 실전편 자원관리 능력에 이번에는 인적자원관리 능력에 해당하는 핵심 유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갑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충원을 위해 인사담당 부서에 후보자 명부를 요청해서 아래 현황표를 작성하였다. 현황표를 보면 홍보감사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다음 구성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각 분야에 후보자를 추가하여 구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자, 어떠한 내용일지 구성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황표 보시면 각 분야별 인원과 연령, 성별, 직업에 따른 각 항목별 인원수가 표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자료의 구성 기준을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는 연유가 발생하겠죠. 분야별로 40대 후보자 수는 50대 후보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0% 이상. 자,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10명이 50% 이상이니까요. 5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화살표는 그냥 이상 이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마찬가지 5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40대가 50% 이상이니까 11명 이상이 돼야 된다.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크게 문제는 없겠죠. 여기가 지금 감사가 걸리네요. 자, 두 번째. 분야별로 여성 비율은 분야별 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0%니까요. 얼마입니까? 여기가 지금 37이 21이고요. 31은 3. 그러면 51이 되는 거죠. 5.1이 되는 거죠. 5.1. 그거 이상이 되니까 여기는 여성 인원이 6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요거 잘 계산하셔야 돼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지금 여성 비율이 전체 14명, 감사 분야 14명이죠. 거기에 30%니까요. 3, 4, 12, 4.2가 나오는데 이상이 돼야 되니까 5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34명의 30%니까요. 3, 4, 12에 3, 3은 9. 그죠? 그럼 10.2니까요. 11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성 비율도 일단 표시를 해봤고요. 세 번째 볼게요. 분야별로 공무원과 민간기업 임원 중 어느 한 직업도 분야별 인원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자, 이번엔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즉 6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60%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전체 다 해서 이렇게 토탈, 요건 지금 분야를 막론한 거니까 그냥 가운데쯤 쓸까요? 자, 17명입니다. 60% 계산하시면 60, 42가 되고 뭐 10.2 정도 되겠죠. 그걸 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여기는 10명 이하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11명이 되면 데이터를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감사 14명입니다. 60%를 계산하시면 8점 얼마가 되죠. 그걸 넘지 말아라. 그럼 8명 이하가 되라. 9명 되면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4명이 60%도 계산하시면 24가 되고 3, 6, 18. 그러면 20점 얼마니까요? 당연히 20명 이하가 되는 것으로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각 항목별. 근데 이게 지금 다행인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 구성 기준의 1, 2, 3번의 판단이 고스란히 표에 순서대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뭐 감사히 생각할 부분이죠. 왜냐면 이 순서까지도 틀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기준에 대한 것을 보시고 나서 봤더니 지금 홍보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걸리죠. 감사는요, 여기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걸리죠. 인사는요, 여기 걸리네요. 11명 이상인데 1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각 분야별 그 인원의 그 구성 기준에 충족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원을 추가했을 때 그 충족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 보도록 하죠. 자, 감사 분야에 첫 번째 볼게요. 감사 분야에 40대 여성 민간기업 임원 1명을 추가합니다. 지금 40대 감사 쪽이에요. 여성 민간 1명이에요. 그러면 감사 쪽에 여기 보겠습니다. 자, 2번 선택지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인원을 추가하게 되면 뭐죠? 분야별 인원 총수가 바뀌게 되면서 이 구성 기준의 기준값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5명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죠? 15명. 그럴 때 일단은 뭐 여기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인원이 50% 이상이냐, 5명 이상이냐 라는 겁니다. 여기가 5명이 되니까 일단 요 기준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쓸까요? 요 기준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기가 지금 5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5명이 되고 이 기준이 변하지 않죠. 10명 그대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인원 여기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뭐 첫 번째는 50대 후보자의 50% 이상이니까 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죠? 50대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기준이 바뀌지 않을 텐데 나머지는 분야별 인원 전체의 인원이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기준값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15명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괜찮고요. 그 다음에 30% 이상. 그러면 여전히 어떻습니까? 30% 하시면 4.5 이상이 5명 이상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여성이 지금 한 명이 추가된 거니까 5명이 됐습니다. 5명 이상 변하지 않죠? 그래서 오케이 됩니다. 마지막 민간기업 인원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럼 여기가 7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60%를 넘지 말아라. 그럼 15명에 60% 하면 얼마입니까? 딱 8명이죠. 그렇죠? 8명 넘지 말아라. 그럼 8명 이하라는 이 조건도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무원이 늘어났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민간기업 인원 7명이 됐을 때 이 하한선에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스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1번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행스럽게도 첫 번째 구성용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져서 다행스럽긴 한데요. 한두 개 정도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인사 분야예요. 인사 분야에서 요거 좀 지워볼까요? 그러면은 요건 지우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 원래 기준치를 그대로 두고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따져보셔야죠. 인사 분야에 50대 여성 민간기업 2명입니다. 그죠? 인사 분야 쪽입니다. 요쪽이네요. 그럼 전체 인원이 어떻게 바뀝니까? 36명으로 바뀌죠. 네. 그리고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11명 이상 기준이 변하지 않죠. 네. 왜냐면 상대적으로 50대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죄송합니다. 50대 여성이 2명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늘어난 거죠. 그럼 24명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50% 이상이니까 12명 이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기존에도 11명 이상이니까 괜찮죠?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자, 12명 이상이 돼야 되니까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성이 2명이 추가가 된 거니까 여기 인원이 12명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분야별 인원에서의 기준값이 바뀌기 때문에 36명에 대한 30% 이상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30% 하시면 10.8 정도 되니까 그것 이상이 되라. 11명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12명 뭐 충족하겠네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기업이 2명이 됐으니까 여기가 22명이 된 거죠. 2명 모두 민간기업 임원이니까요. 자, 그럴 때 60%를 계산하시면 36에 60%면 36, 38. 그럼 얘도 21. 얼마가 되니까 그걸 넘어서지 말아라. 그러면 21명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기준값이 바뀌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오버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족이 되지 않는다. 만족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2번은 탈락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볼 테니까요. 이번엔 홍보 분야 쪽 3번 보기를 보죠. 3번. 그럼 이것도 홍보 분야니까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홍보 분야에 40대 여성 공무원 2명과 지금 인원이 좀 늘어났네요. 50대 남성 공무원 1명이에요. 자, 그럼 공무원은 동일하게 직업은 동일하고요. 40대 2명과 50대 1명이에요. 그러면 총 3명이니까 전체 분야별 인원이 20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40대 2명. 그러면 9명이고요. 여기가 11명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고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니까요. 여기가 13명, 여기가 7명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 3명이니까 여기가 13명, 7명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바뀐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선택지가 1번이 좀 아래쪽에 있었다면 의외로 시간이 굉장히 좀 소모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계산상의 실수에 좀 이렇게 정답과 오답이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50대의 절반이니까요. 몇 명인가요?
6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6명. 6명 이상이니까 당연히 뭐 문제될 거 없이 충족합니다. 오케이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분야별 인원의 30% 이상이에요. 여성이. 그 여기 30%니까요. 얼마예요? 6명이죠. 6명 이상도 죄송합니다. 여자가 밑에 있네요. 그죠? 여성이 밑에 있으니까 6명 이상인데 7명이니까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느 한 직업도 60%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20명이 60%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12명이죠. 12명. 그걸 넘지 말아라. 그럼 12명 이하까지는 가능한데 딱 보니까 13명으로 공무원이 1명이 초과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충족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4번, 5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각 분야별 지금 첫 번째 50대, 40대는 그냥 정말 성별의 인원수에 따라서 그냥 그 상황에서 상관관계를 보시면 되는데요. 나머지는 어때요? 전체 분야별 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최초에 빨간색으로 봤던 그 기준값들이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그것들을 조심해서 정오를 판정하셔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이번 문제는요. 다음은 정부가 지원하는 땡땡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 시에 가점과 감점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고득점자 순으로 2명을 선정합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네, 적절한 인력을 선발하시는 겁니다. 단, 각 사례에서 시간은 연구과제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하죠. 아래 각 항목들은 중복 적용 가능하고요. 사전평가 점수에서 가감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가점이 10점씩인데 그게 뭐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최종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2년 이내. 그 다음에 두 개는 3년 이내죠. 이 기간도 좀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 논문 게재. 그죠? SCI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실시 계획을 체결해야 받은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가점에 부여 항목들이 있고요. 감점 부여 항목을 보시면 각 5점씩입니다. 그것도 체크하시고 여기도 이제 2년, 첫 번째, 두 번째는 3년 이렇게 되어 있죠. 연구과제 최종 결과 평가에서 최하위, 그죠? 요거 좀 대비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죠. 최우수 등급, 최하위 등급 어디에서? 연구과제 최종 결과 평가에서, 그죠?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과제 선정 후 협약 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연구과제 연구 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 좀 불미스러운 일이죠. 어쨌든 이런 때는 감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기 볼게요. 지금 4명의 인원이 있고요. 사전 평가 점수가 일단 70점, 여기는 80점, 75점, 90점으로 시작을 하고 거기에 각 후단의 내용에 따라 가감을 반영해서 정산을 하게 되겠죠. 1년 전에 연구과제 최종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2년 이내가 되겠죠. 플러스 10점을 가점을 받고요. 두 건의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해서 각각 1,500만 원. 그러면 두 건이니까요. 합치면 3천만 원. 그러면 다에 해당되는 가점 항목에 들어가죠. 기간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플러스 몇 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경우는 토탈 90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죠. 자, 니은 80점에서 시작합니다. 2년 전에 연구과제를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연구과제를 포기한 경험 3년 이내니까 당연히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5점의 감점 사항이 되고요. 그로부터 1년 후,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1년 전이죠. 후속 연구를 통해 논문을 게재했다. SCI 논문 게재했다. 10점의 가점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럼 80점에서 5점만 추가하면 되니까 85점으로 점수가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디귿은 75점이죠. 1년 전에 최종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플러스 10점 요인이 있고요. 바로 그에 선정된 신규 연구과제 협약 체결을 포기했다. 그죠? 협약 체결 포기 마이너스 5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5점이니까요. 80점이 되겠죠. 마지막 리을 90점에서 갑니다. 3년 전에 연구과제 최종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최우수 등급 10점 가점 항목인 듯한데 2년 이내였죠. 이런 것들 기간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지금 3년 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점 못 받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2년 이내로 들어왔죠. 그러면 가점과 간점 항목의 기간은 다 일단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내용 보겠습니다.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뭔가 감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간평가라고 또 페이크를 넣었죠. 최종 결과 평가에서 가점과 감점의 항목으로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중간평가 이런 것으로 살짝 감점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리을의 경우는 여전히 사전평가 점수 90점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고득점자 2명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억과 리을 세 번째 있는 선택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조금 점수 혼동이 좀 있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요거는 기간이 딱 걸려서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중간평가 결과가 잘 안 보였다. 그럼 마이너스 5점을 하잖아요. 그럼 85점이 되면서 2등이 동률이 나와요. 그러면 동점 처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2명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구조적인 뭐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